선생님, 저는 과일만 먹었어요.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왜 심장이 멈출 뻔했대요? 2년 전 어느 가을날, 한 남자분이 아들 손에 이끌려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72세, 김태호 할아버지라고 부를게요. 얼굴이 창백했고 다리가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 보였어요. 의자에 앉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먹었어요. 매일 아침 바나나 2개, 점심엔 오렌지 주스 1잔, 저녁엔 감 2-3개.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요. 건강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는 거예요? 검사 결과를 보니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했어요.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부정맥. 조금만 늦었으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식단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과일들 뒤에 숨겨진 위험을 아셨다면 절대 이렇게 드시지 않았을 텐데. 김태호 할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오늘 영상 끝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58세이고 3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건강하다고 믿었던 과일이 60세 이후 신장과 심장을 망가뜨리는지,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고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먹어야 신장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고 자식들에게 짐이 들지 않는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증상 있으신 분 계실 겁니다. 이유 없이 다리가 붓고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규칙하게 뛰고 손발이 저리고 밤중에 양쪽 옆구리가 아파서 깨고, 이런 분들 해당되시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지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과일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이다. 나이 들어도 과일은 마음껏 먹어도 된다. 3가지 다 틀렸습니다. 아니 잠깐, 제가 너무 빨리 나갔네요. 틀렸다고 단정 짓기 전에 왜 이런 생각들이 위험한지 먼저 설명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미신,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젊었을 때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60세 이상의 신장을 50년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간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작동하긴 하지만 성능은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칼륨, 당분, 탄닌이 많은 과일들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금방 무너집니다. 두 번째 미신, 과일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이다. 과일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종류, 시간, 양이 잘못되면 약이 독이 됩니다. 제가 30년간 만난 환자들 중 과일 때문에 신장이 나빠진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건강해지려고 과일을 드셨어요. 세 번째 미신, 나이 들어도 과일은 마음껏 먹어도 된다.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60세 이후의 신장은 더 이상 젊을 때처럼 버티지 못합니다. 당을 처리하는 능력은 떨어지고 칼륨을 배출하는 속도는 느려지고 탄닌 같은 수렴성 물질에도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한 분을 더 소개해드려야 합니다. 김순자 할머니, 70대 초반, 작년 가을에 아들에게 엎이다시피 실려오셨습니다. 극심한 복통, 계속되는 구토,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평소 매우 건강하던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시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셨어요. 제가 무엇을 드셨는지 물었습니다. 그분이 민망한 듯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가을이니까요. 감이 하도 달고 부드러워서 몇 개 먹었어요. 감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바로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감에는 탄닌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탄닌은 위산과 만나면 돌처럼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석이라고 해요. 젊은 사람은 위산도 충분하고 위의 수축력도 강해서 그런 덩어리를 아래로 밀어내지만 노년층은 위산이 줄고 장 운동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 덩어리가 점점 커져 결국 막히게 됩니다. CT 결과 김순자 할머니의 위 안에는 큰 위석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일찍 오셔서 내시경으로 잘게 부수는 시술만으로 해결됐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수술이 필요했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지금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정리해 드릴게요. 펜 들어보세요.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60세 이후 피해야 할 과일 3가지. 하나, 감. 탄닌이 많아서 위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유용합니다. 둘, 바나나. 칼륨이 매우 높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 칼륨이 350에서 400mg이나 들어있어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셋, 오렌지와 오렌지 주스. 당과 칼륨이 모두 높고 산성분이 위를 자극합니다. 특히 주스로 갈아 마시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어 더 위험합니다. 이 3가지가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킨 과일들입니다. 박철수 씨, 60대 후반. 탄탄한 체격이었지만 얼굴은 걱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심장이 빨리 뛰고 손발이 저리고 머리가 어지러지래요. 곧 쓰러질 것 같아요. 식습관을 물으니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건강해요, 의사 선생님. 매일 아침 바나나 2개씩 먹어요. 에너지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된다면서요. 제가 바로 검사했습니다. 예상대로 칼륨 수치가 안전 범위를 넘어 있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에요.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쌓여서 생기는 겁니다. 초기 증상은 아주 애매합니다. 입이나 손발이 저리고 약간 숨이 차고 더 심해지면 부정맥까지 나타납니다. 만약 매일 아침 바나나를 계속 먹었다면 어느 날 단 한 번의 급격한 수치 상승만으로도 심장이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형희 할머니. 서울에서 딸과 함께 사시는 70대 분이셨습니다. 품이 있고 건강을 잘 챙기는 분이셨어요. 매일 저녁 오렌지나 키위를 갈아 마시면 피부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온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오셨을 때는 다리가 붓고 가벼운 호흡 곤란이 있으며 소변에는 거품이 많고 혈당도 불안정했습니다. 당뇨도 없는데 말입니다. 식습관을 물으니 매일 저녁 오렌지 3에서 4개를 직접 갈아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렌지는 비타민C 많고 심장에도 좋다 해서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과일을 갈아 마시면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당과 칼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급격히 흡수되는 당은 심장 혈관에 부담을 주고 높은 칼륨은 신장의 2배의 일을 시킵니다. 제가 이 설명을 이영희 할머니에게 해드렸을 때 그분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건강해지려고 마신 게 오히려 신장을 망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신장은 간처럼 재생되지 않습니다. 신장세포가 손상되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과부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장을 돕고 몸의 부담을 줄여주는 과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60세 이상 분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과일들이요. 비싼 약 필요 없어요.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과일만 바꾸면 됩니다. 신장을 살리는 과일 3가지. 하나, 사과. 사과는 너무 달지 않고 칼륨도 적당합니다. 특히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이 펙틴은 장에서 부드러운 필터막처럼 작용해 당과 나트륨의 흡수를 늦추고 그만큼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김영란 할머니, 68세. 작은 체구의 여성분이셨는데 늘 피곤하고 소변에 거품이 많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따님이 신장이 걱정된다며 모시고 오셨어요. 저는 아침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사과 반 개를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2주 뒤 다시 오셨을 때 부드러운 미소로 말씀하셨어요. 소변 거품도 줄고 몸도 덜 피곤하고 잠도 잘 와요. 둘, 배. 배에는 펙틴이 풍부하고 자연 수분이 많아 소변량을 자연스럽게 늘려 신장의 필터링 부담을 줄여줍니다. 배는 특히 물 마시는 것을 꺼리는 고령층에게 도움이 됩니다. 박정희 할머니. 밤에 자주 소변 보는 것이 싫어 하루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신장은 늘 압박을 받았고 다리도 조금씩 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배 반 개를 자연스러운 물 보충 용도로 드시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다리 붓기가 눈에 띄게 줄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셋, 블루베리.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은 매우 강력한 항산화제로 신장의 미세혈관 손상을 막아줍니다. 더 중요한 점은 블루베리는 베리류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특히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최순자 할머니, 73세. 늘 피곤하고 혈압도 들쭉날쭉하며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셨습니다. 제가 오후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을 천천히 씹어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약 3주 뒤 혈압이 안정되고 머리 무거운 느낌이 줄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이제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신장은 식사 후 기능이 가장 활발하고 저녁에 가장 약해진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과일 먹는 5가지 원칙. 첫 번째 원칙. 공복에 과일을 먹지 마세요. 특히 아침 공복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과 신장이 동시에 강하게 자극되어 불필요한 부담이 생깁니다. 두 번째 원칙. 식사 후 약 1시간 뒤에 과일을 드세요. 음식이 부분적으로 소화된 상태에서 과일이 들어오면 흡수가 훨씬 느리고 혈당도 안정적이며 신장도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저녁 9시 이후에는 과일을 먹지 마세요. 많은 한국 가정이 무심코 저녁 TV를 보며 과일을 먹습니다. 매우 흔한 습관이지만 이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9시 이후에는 대사가 급격히 떨어져 당과 칼륨이 혈액에 더 많이 쌓이고 결국 신장은 밤새 추가 근무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 하루 총 과일 섭취량을 약 200g으로 제한하세요. 이는 작은 사과 반 개, 큰 베일 한 조각, 그리고 블루베리 한 줌 정도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과일을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고 2번으로 나누어 드세요. 좋은 과일이라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과 칼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아침 식사 후 한 번,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한 번.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신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기억하시죠? 처음에 말씀드린 김태호 할아버지, 72세. 매일 아침 바나나 2개, 점심엔 오렌지 주스, 저녁엔 감 2-3개.
건강해지려고 드신 게 오히려 심장을 멈추게 할 뻔한 분. 제가 모든 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과일이 몸에 좋다고만 생각했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건강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분에게 하루 안전식단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 사과 반 개, 오후 3시에 블루베리 한 줌, 저녁 알럽시 이후에는 과일 절대 금지, 주스 금지, 바나나, 오렌지, 감 금지. 그분은 아주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첫째 날, 아무 변화 없었습니다. 당연해요. 계속하세요. 일주일 후, 다리 붓기가 조금 줄었습니다. 2주 후,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한 달 후, 재검사를 했습니다. 칼륨 수치가 안전 범위로 내려왔고, 심장 박동도 안정됐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몸이 훨씬 가벼워요. 숨 쉬는 것도 편해졌어요. 손주들이랑 놀 수 있게 됐어요. 살았습니다. 선생님, 살았습니다. 저는 자주 울지 않습니다. 30년 의사생활 동안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어요. 직업의 일부니까요. 근데 그때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또 한 분을 말씀드릴게요. 이정순 할머니. 안양에 사시는 분. 손주와 놀면서 매일 밤 바나나 스무디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주를 안고 있다가 갑자기 어지러워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병원에 왔을 때 칼륨은 이미 위험 범위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바나나가 소화에 좋고 뼈에도 좋다고 믿어오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설명을 드린 뒤 즉시 바나나 스무디를 끊고 사과, 배, 블루베리로 바꾸셨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손주 안아도 어지럽지 않아요. 손주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할머니, 요즘 힘이 세졌어요. 그 순간의 안도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건 과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초에 과일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건강 이야기예요. 손주를 안아줄 수 있는 힘, 이웃 앞에서 건강한 모습, 동창회에서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자신감. 이게 우리가 신장을 지켜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대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키셨고 밤낮 없이 일하며 자식들 키우셨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었어요. 밥심으로 버티셨죠. 그래서 지금 신장이 조금 약해진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식들 다 키우셨습니다. 손주들도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비싼 약 필요 없습니다. 병원 갈 필요도 없어요. 냉장고에 있는 과일만 바꾸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기적도 아니고 완치도 아니에요.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금이 전부를 바꿉니다. 저는 유우진입니다. 58세이고 30년 넘게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를 믿습니다. 신장을 지키기에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건 없다는 것.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은 가족의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 부탁. 댓글에 한마디만 써주세요. 오늘부터 바꿉니다.
자신에게 하는 공개 약속이에요.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더 잘 지키게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을게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서로 응원해요. 두 번째 부탁. 채널 구독해주세요. 광고 없이, 헛소리 없이, 진짜 도움되는 건강정보만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세 번째 부탁.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 친구, 50 넘은 분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이 영상 보시면서 떠오른 그 사람에게. 정보는 사람에게 닿아야 살립니다. 무료예요. 3초면 됩니다. 그게 누군가의 신장을 지킬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내드리세요. 이 정보가 부모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효도예요.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